애니는 어두운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된다. 우리는 후드를 쓴 한 남자가 암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그는 다른 암살자의 존재를 느끼고 그가 바로 침묵의 암살자임을 알아챈다. 그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계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암살자의 세계에는 목표를 나눌 공간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재빠르게 공격을 시작하지만 단 한 번도 상대를 맞추지 못한다. 침묵의 암살자, 즉 우리의 주인공 아키라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상대는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소용없다. 아키라는 훨씬 강했고 잔혹하게 그를 쓰러뜨리며 사지를 부수고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다. 죽기 직전 남자는 자신이 상대했던 적이 훨씬 상위의 존재였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서 아키라는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목표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의 한 학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즐겁게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지만 우리의 주인공만은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세계물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몇 안 되는 동급생 중 하나인 나나세가 그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세계물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한다. 아키라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나세는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순간 기기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실 안에는 어둠의 구체가 나타나며 마법진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교실 전체가 다른 세계로 전이된다.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어떤 코스프레 행사인지 서로 묻기 시작한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왕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이후 왕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초대를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초대를 수락한 적이 없었다. 왕은 이 세계의 이름이 모리간이며 지금 있는 곳은 인간 대륙에서 가장 큰 왕국인 레타시 왕국이라고 밝힌다. 아키라는 왕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 왕은 악마족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직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만이 마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아키라는 설레기 시작하고 너희는 이제 각자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진정한 용사를 찾아낼 시간이라고 알린다. 하나씩 학생들은 수정구를 만지며 자신의 스탯을 드러낸다. 그 수치는 이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클래스에 감격하지만 아키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스탯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그중 한 능력은 이미 최고 레벨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급생 츠카사 사토가 선택받은 용사로 밝혀지자 모두가 환호하지만 아키라만은 달랐다. 용사의 스탯이 자신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최고 레벨에 도달한 은신 스킬을 발동시킨다. 왕과 공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기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실수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가가 모두 끝난 뒤 노인은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조용히 복도를 걷던 중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발견하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 한 왕국의 기사 또한 그의 존재를 눈치챈다. 방으로 돌아온 아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성의 지붕으로 뛰어오르며 자신이 가진 새로운 신체 능력에 놀란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은신 스킬을 사용해 왕과 공주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한다. 그는 왕이 학생들을 순진하다고 부르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하며 왕은 또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한다. 특정 지식을 얻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주가 자리를 떠나자
왕의 바로 뒤에 있던 아키라는 이곳에서 무언가 어두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대로 왕을 없애버릴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키라는 은신을 해제하고 동료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였다. 그때 사토가 일어나 모두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 이 세계의 사람들을 마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왕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아키라는 속으로 한숨을 쉰다. 왕과 공주를 동맹이라 믿는 그들이 바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 훈련장에서 왕국 근위대의 대장 사란이 등장해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금부터 바로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 설명한다. 한 달 후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던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키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사라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동료인 질에게 훈련을 맡기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다가와 무언가 눈에 띄는 게 있었냐고 묻는다. 아키라는 자신의 은신이 들켰다고 생각해 놀라지만 사라는 여전히 은신이 작동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특수한 시야가 있다고 설명하며 긴장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인다. 자신들도 여러모로 복잡한 처지라며 이 대화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아키라는 그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사라는 그의 은신 스킬 레벨을 묻고 아키라는 그것이 최고 레벨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나머지 능력들은 전부 1레벨이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러자 사라는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사실 도서관에는 별로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가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최고의 암살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아키라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사라는 웃으며 말한다. 대신 자신의 세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겉보기엔 거칠고 무뚝뚝한 기사 같지만 그는 지식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남자였다. 결국 아키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세계에는 악마들 외에도 엘프와 수인 같은 다른 종족들이 존재하며 각 종족은 서로 다른 대륙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아키라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일부 능력은 오직 몬스터를 쓰러뜨려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는 질과 대화를 나누며 아키라가 정말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말한다. 그의 세계 이야기, 특히 일본이라 불리는 땅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그곳은 첫 번째 영웅이 나타난 곳이기도 했다. 게다가 아키라의 존재 은폐 능력은 최고 레벨에 도달해 있었고 이는 질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은신 스킬을 최대치까지 올린 사람은 최초의 영웅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키라가 방에 들어오자 질은 자리를 비킨다. 아키라는 사란에게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책을 보여준다. 그것은 쿠데타에 관한 내용이었고 사라는 자신이 그 책을 썼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것을 요리책으로 위장해 숨겨두었다고 말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특히 아키라가 그것을 찾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라는 왕이 미쳐가고 있으며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을 억지로 뒤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대가로 치러지는 희생은 너무 컸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왕국의 기사들은 모두 왕실에 빚을 지고 있었기에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 아키라는 그 말을 이해하며 그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왕의 통치를 끝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리고 솔직히 며칠 전 그를 없애버렸다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비록 그의 직업이 암살자라 할지라도 진짜 암살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특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말이다. 아키라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지 묻고 사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는 아키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건 단순히 높은 스탯 때문이 아니었다. 소환된 후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일 줄 아는 자. 그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키라는 부끄러워하며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라는 웃으며 묻는다. 그럼 이렇게 칭찬해줬으니 이제 나를 도와 평화로운 쿠데타를 일으켜줄 건가?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한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학생들은 칸티네 내 미궁으로 갈 준비를 한다. 거리를 걸으며 아키라는 자신들과 함께할 이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준비된 퍼레이드를 바라본다. 그때 한 수상한 인물이 그의 시선을 끈다. 순간 아키라는 그 소녀의 뒤로 이동해 그녀를 마주한다. 소녀는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그들이 영웅이라 부르는 자들을 소환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알고 있나요? 아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감이지만 몰라요 라고 답한다. 소녀는 떠나려다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그 답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나겠어요. 분명 이번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테니까요. 그 후 시간이 지나 미궁에 들어간 일행은 훌륭하게 몬스터들을 처치해 나간다. 하지만 여전히 함정을 계속 밟으며 새로운 방으로 나아가던 중 거대한 오크무리와 마주친다. 그때 사토는 위급할 때 쓰라고 공주가 건네준 연막탄을 떠올리고 바로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막이 퍼지자 거대한 미노타우로스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사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치고 질은 이런 놈이 초반층에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놀란다. 위험을 직감한 아키라는 사토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그의 단검은 미노타우로스의 피부에 부딪혀 부서져 버린다. 그는 즉시 거리를 벌리며 사토에게 움직이지 마 라고 명령한다. 사토의 두 팔은 이미 부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키라가 근처에 검을 집어드는 동안 사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자 아키라는 그럼 널 누가 지켜? 라고 되묻는다. 사토는 나는 모두를 지켜야 해. 난 영웅이니까? 라고 답하지만 아키라는 단호히 끊어 말한다. 각자 자신을 지켜야 해. 그걸 위해 우리가 이렇게 훈련했잖아. 그런데 사토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중얼거리듯 영웅으로서의 사명을 반복한다. 아키라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동료들에게 묻는다. 여기서 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 있어?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서며 사토를 살펴본다. 그리고 놀라며 말한다. 그는 저주에 걸려 있어요. 그녀는 즉시 해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아키라는 사란에게 달려가 그걸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라고 답한다. 곧 사라는 빛의 힘을 집중시키며 거대한 번개를 소환하고 그 광대한 에너지가 미노타우로스를 강타한다. 엄청난 위력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아키라는 그림자 마법을 발동시키며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할 준비를 한다. 어둠이 미노타우로스 발밑에서 솟아올라 그의 살을 꿰뚫고 움직임을 봉인한다. 그 사이 아키라는 어둠으로 미노타우로스를 흡수하며 그의 머리를 베어낸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아키라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주한다. 그때 사란이 재빠르게 다가와 소년을 진정시키며 힘을 억제하게 만든다. 아키라가 능력을 해제하자 사란은 그 덕분에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오자 사란은 그런 그림자 마법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강력해도 제어하기 어렵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러고는 아키라에게 선물이 있다며 처음으로 세워진 영웅이 사용했던 카타나를 건넨다. 아키라는 왜 그걸 영웅에게 주지 않았냐고 묻자 사라는 영웅은 이미 성검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자신이 그 검을 왕의 보물창고에서 훔쳐왔기 때문에
영웅이 사용하면 왕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다고 답한다. 아키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칼날을 살펴보던 중 거기에 새겨진 글귀를 발견한다. 야토노카미, 밤의 칼날의 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검이 나의 후계자에게 다하. 그를 필요할 때 인도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있었다. 아키라는 사란처럼 자신도 첫 번째 영웅을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사라는 화제를 돌리며 사택에 걸린 강력한 저주의 주범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고 이야기한다. 밤이 내려앉자 우리는 공주의 방으로 향한다. 공주는 즐겁게 사토가 곧 자신의 꼭두각시가 될 거라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키라가 방에 들어와 연결의 수정구를 베어버리며 영웅에게 걸린 저주를 해제한다. 공주는 놀라 소리친다. 너 대체 누구야? 감히 처녀의 방에 들어오다니. 아키라는 검을 들이대며 말한다. 남을 저주하는 건 마녀뿐이다. 왜 영웅을 저주한 거지? 공주는 모두 폐하를 위해서예요 라고 답하고 아키라는 그럼 왜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라며 되묻지만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더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아키라는 그대로 방을 나간다. 그는 몰랐다. 공주의 옷장 안에는 소환된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어둠의 수정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후 아키라는 사란에게 수정구를 보여주며 자신의 의심이 맞았음을 확인시킨다. 사란은 그가 공주에게 얼굴을 보였는지 묻고 아키라는 제대로 된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얼굴은 보여줬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사라는 공주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오늘 밤은 궁 밖에서 자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는 분명 공주가 영웅을 제외한 다른 소환자들에게도 저주를 걸 것이며 공주가 아키라의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이상 직접 해를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성 안 구석구석 그를 찾아 없애려 들 거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얼굴을 들킨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누구나 젊을 땐 충동적으로 실수도 하지.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건 어른의 몫이야. 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네 세계에도 당신 같은 어른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자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네가 돌아갈 때 나도 함께 데려가줘. 라고 말한다. 그 말에 아키라는 살짝 웃으며 그 생각을 포기한다. 아침이 밝자 아키라는 나뭇가지 위에서 깨어나 무슨 소동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그때 사토가 다가와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아키라는 너무 오래 잤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땅에 무언가가 보이자 급히 달려가고 그곳에서 가슴에 단검이 꽂힌 채 쓰러져 있는 사란을 발견한다. 아키라는 충격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말을 잇지 못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향해 그건 네 단검이잖아? 라며 의심을 쏟아낸다. 아키라는 자신의 단검은 던전에서 부서졌다고 항변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가 범인이라며 몰아쓴다. 늘 훈련 중 자주 사라지고 나타났다는 이유까지 덧붙이며 그때 아키라는 깨닫는다. 저주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사토가 나서서 그를 변호하려 하지만 왕은 냉정히 명령을 내린다. 캡틴을 살해한 아키라를 처형하라.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본 순간 아키라는 자신이 누명을 썼음을 깨닫는다. 그는 재빨리 은신 능력을 발동해 경비병들을 피해 달아난다. 그때 길레스가 그를 발견하고 말한다. 사령관은 왕의 암살자들, 밤의 까마귀들에게 살해당했어. 놈들은 지금 너도 쫓고 있어. 그리고 사령관이 내게 남긴 보급품이 방에 있어. 아키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방으로 향해 물자를 챙긴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는다. 사라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왕은 공주에게 사란이 너무 쉽게 쓰러졌다고 말한다. 그러자 공주는 영웅을 제외한 모두가 이미 저주에 걸렸다고 보고하며 이제 동부의 전쟁을 선포할 구실만 찾으면 된다고 말한다. 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그 아이들은 전부 우리 말에 따르는 졸개로 쓰면 되지. 그리고 도망친 놈은 혼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까마귀들을 보내라. 아침이 밝자 아키라는 사란이 했던 조언을 떠올린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면 미궁으로 도망치라고. 다만 물이 한정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클래스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미궁은 내려갈수록 몬스터들이 점점 강해지며 은신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고레벨 몬스터들은 냄새와 소리로 상대를 감지하기 때문에 그걸 숨기는 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키라는 싸우는 동안 사란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클래스 레벨이 100에 도달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목표는 10층마다 등장하는 보스들을 쓰러뜨리는 것. 하지만 주의해야 했다. 보스의 방에 들어가면 단 한 명만이 살아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승리하면 막대한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아키라는 키메라와의 전투에서 그 발톱과 독에 찔리며 큰 부상을 입는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죽는다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사란의 복수를 할 수도 없다고. 그는 어둠의 마법을 발동시키며 그림자 검으로 키메라를 베어내고 마침내 쓰러뜨린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자마자 아키라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그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주인의 부상이 허용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그의 몸을 감싸며 남은 마나를 사용해 회복이 시작된다. 한편 성에서는 사토가 동료들에게 마왕과 싸우자고 설득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 답답해진 사토는 결국 혼자 가겠다고 결심하지만 몇몇 동료들이 그를 따라 나선다. 성을 벗어나자 사토는 왜 마음을 바꿨는지 묻고 한 소녀가 대답한다. 우리 모두 이제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저는 해제술사라 저주에 대한 내성이 강한데 그 덕분에 누가 저주받았는지도 느낄 수 있게 됐죠. 그러자 쿄스케가 말한다. 아마 그건 내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어디선가 본 적 없는 방에서 이 카타나로 수정들을 부셨던 게 떠올라. 그 카타나는 어디서 온 것인지조차 몰랐다. 성 안에서는 길레스가 조용히 회상하고 있었다. 내 조종 능력은 사람을 다루는 한 저주보다 강하다. 그리고 사란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한 지금 그는 속으로 바랐다. 영웅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그 시각 쿄스케는 아키라를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한다. 그가 자신과 마주쳤을 때 말을 걸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는 그때를 떠올린다. 아키라는 그의 세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특히 내 여동생한테는 라고 부탁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의 여동생들이 같은 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다. 다시 미군구로 돌아와 아키라는 꿈속에서 쿄스케를 떠올리며 깨어난다. 그가 무사하길,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자 아키라는 놀라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중얼거린다. 그러다 상태창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란다. 수치가 크게 상승해 있었고 특히 그림자 마법은 3에서 5로 올랐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키라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75층에 도착한 아키라는 슬라임 하나를 처치한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엘프 소녀가 튀어나오자 그는 깜짝 놀란다. 소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아키라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세계의 눈이라는 스킬을 시험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스킬을 발동하자마자 동료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홍수처럼 머릿속을 덮쳐왔다. 아키라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몇 초 만에 능력을 해제한다. 이건 위험한 능력이야.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때 엘프 소녀가 천천히 눈을 뜬다. 아키라는 괜찮아? 라고 묻고 소녀는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 아키라는 그녀의 HP가 2%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세계의 눈을 가진 자임을 알아차린다. 소녀는 여긴 어디야? 라고 묻고 아키라는 75층이야 라고 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그럼 너는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아키라는
레벨 올리는 중이지. 게다가 네가 이미 봤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이름은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녀는 대답도 하기 전에 그만 그의 품에서 쓰러진다. 아키라는 그녀가 열이 심하다는 걸 확인하고 근처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잠시 후 그녀는 배가 고픈 듯 배를 움츠리며 깨어난다. 그 옆에는 미음과 물을 준비한 아키라가 있었다. 그녀가 당신 병 치료에 꽤 익숙하네 라고 하자 아키라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됐어 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69층까지 내려왔네. 설마 날 옮길 때 이상한 데 손댄 건 아니지? 라며 의심하자 아키라는 아니 그런 건 없으니까 얼른 자 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녀는 다시 몸을 눕히며 작게 중얼거린다. 나 사실 왕족이야.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야. 아키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가 잠든 줄 알고 그는 위험 감지 스킬을 발동시켜 잠시 눈을 붙인다. 그때 소녀는 조용히 속삭인다. 돌바닥인데도 따뜻하네. 휴식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미궁을 내려가 80층에 도달한다. 아키라는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묻고 소녀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야 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보스방에 들어선다. 그 안에는 거대한 용이 기다리고 있었고 즉시 두 사람을 향해 불길을 내뿜는다. 엘프 소녀는 중력 마법으로 방역하고 아키라는 그 틈을 타 뒤쪽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용은 그의 은신을 감지하고 꼬리로 방역한다. 그러자 소녀가 외친다. 그 녀석은 네 만화를 추적하고 있어. 만화를 주변으로 흩뿌려야 해. 아키라는 그게 가능하냐며 믿지 못하지만 결국 어둠의 빔을 사용해 잠시 틈을 만든 뒤 용의 눈을 꿰뚫는다. 그 장면에 소녀는 놀라서 숨을 삼킨다. 드래곤이 쓰러지자 그녀가 묻는다.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아키라는 숨을 고르며 대답한다. 만화를 흩뿌릴 수는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주변의 만화를 이용했을 뿐이야. 그 순간 용의 몸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가리며 외친다. 뭐야? 이건 빛 속에서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자 아멜리아는 그가 변신 능력을 가진 몬스터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아키라는 그녀에게 세 개의 눈으로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아멜리아는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아키라는 자신이 아직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아멜리아는 그가 단지 그 힘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때 고양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두 신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몬스터의 모습에 둘 다 놀란다. 고양이는 자신을 본능대로 움직이는 다른 괴물들과 비교하는 것에 분노한다. 자신은 마왕이 만든 고등지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만 먼저 마왕의 전원을 전해야 한다고 한다. 볼케이노, 마족의 땅으로 와라. 이곳 깊은 성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 말을 들은 아키라는 마왕이 어떻게 자신이 이곳에 올 걸 알았는지 의문을 품지만 고양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고양이는 그를 없앨 수 있다고 하지만 아키라는 거절한다. 그러자 고양이는 다른 종족들은 마족과 몬스터를 모두 적으로 여긴다며 빨리 자신을 없애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마족이 반드시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엘프 아멜리아는 방이 열리려면 보스나 도전자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고양이는 왜 자신을 죽이지 않느냐고 묻는다. 아키라는 난 고양이를 좋아해. 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털을 가진 녀석을 죽일 이유는 없잖아.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며 아멜리아가 제안한다. 그럼 둘이 계약을 맺어. 그가 네 사역수가 된다면 더 이상 2층의 보스가 아니게 될 테니까. 고양이는 이론상 맞지만 주인이 되려면 높은 만화 제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키라에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멜리아는
그가 첫 번째 영웅처럼 만화를 투사할 수 있었던 만큼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며 실패하면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키라는 그럼에도 결심이 섰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고양이는 그를 어리석다고 부르며 그래, 해보지. 실패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고 말한다. 아키라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넌 왜 그렇게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이냐? 고 묻자 고양이는 살아있다고 얻을 게 없으니까 라고 답한다. 그러자 아키라는 의식을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아멜리아가 설명한다. 먼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해.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다 요루, 요르. 네, 아름다운 밤 같은 털과 어울리니까 라고 말한다. 그 이름에 고양이의 귀가 반응하듯 움직이고 이름이 정해지자 아멜리아는 말한다. 이제 내 만화를 그 안으로 흘려보내. 그러면 둘의 영혼이 하나로 이어질 거야. 아니면 둘 다 죽겠지. 되돌릴 수 없는 길이야. 하지만 아키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난 죽을 생각 없어. 걱정하지 마. 아멜리아. 연결되자 아키라는 요루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요루가 한 도시를 파괴하며 주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키라는 멈추라고 외치지만 요루는 오히려 그를 향해 덤벼들며 칼을 뽑아 나를 없애라고 명령한다. 그의 공격은 아키라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요루는 말한다. 이곳에서 네 영혼이 사라지면 네 몸은 단지 움직이는 껍데기가 될 뿐이다. 그러니 나를 없애는 게 네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다. 요루의 맹공이 이어지고 아키라의 몸은 점점 피로 물든다. 하지만 아키라는 방역 대신 쿠나이를 던져 고양이의 움직임을 막는다. 요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드디어 싸울 마음이 들었나 보군. 이라며 날카로운 발톱을 소환한다. 그러나 아키라는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발톱에 찔린다. 놀란 요루가 묻는다. 뭐 하는 거야? 그냥 나를 없애면 되잖아. 아키라는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대답한다.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도 원래 나를 없애고 싶진 않았잖아. 요루는 이를 악물며 말한다. 난 괴물이야. 그러자 아키라는 되묻는다. 괴물은 다른 종족을 없애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 요루는 잠시 침묵하다. 그건 본능이야. 지능이 있다고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지. 라고 답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그가 지쳐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요루의 발톱 위에 손을 얹고 말한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파괴를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불타던 도시는 황금빛 빛 속에 사라지고 남은 건 석양 아래 서로를 안고 있는 아키라와 요루뿐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계약은 완성되었다. 아멜리아는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키라가 요루를 만지자 그의 이마에 있던 문양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아멜리아는 그것이 둘의 영혼이 연결되었다는 계약의 증표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요루는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졌다고 고백하며 또한 아멜리아가 자신의 주인의 친구이기에 존경을 표한다. 그 말에 아키라는 혼란스러워하고 아멜리아는 기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에 마법진이 나타나고 요루는 던전이 자신이 더 이상 이 방의 보스가 아님을 인정한 것 같다고 말한다. 아키라는 계속 진행하고 싶다고 하지만 요루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쉬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요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아멜리아는 이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다. 그동안 영웅 일행은 영웅이 만든 도시, 일본의 에도 시대와 똑같이 재현된 야마토를 탐험하고 있었다. 사토는 그들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금은 돈이 필요하니까 모험가로 활동하자. 그동안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우리 세계로 돌아갈 가장 빠른 방법은 마왕을 쓰러뜨리는 걸지도 몰라. 우리가 진짜 영웅이라면 왕이나 공주에게 협상해서 돌아갈 방법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라고 말한다. 그는 돈과 정보를 모으면 마족의 대륙으로 향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교스케는 그 전에 아키라와 합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에 머무르면 그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직감이 말하길 아키라는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한다. 마왕에게 도전하기엔 그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소녀는 아키라가 사란 사령관을 없앤 장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 이에 교스케는 그건 말도 안 돼. 우린 저주 때문에 정신이 왜곡됐었잖아. 라며 부정한다. 그때 샤마가 묻는다. 근데 아키라가 정말 우리와 함께 싸워줄까? 사토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아키라를 조금은 알아. 솔직히 말해 그가 우리보다 강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가 함께 싸울지는 모르겠어. 유치원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인사도 안 하잖아. 게다가 마왕을 없앨 수 있는 건 영웅의 성검뿐이라 결국 협력은 필수였다. 그래서 사토는 우리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해졌을 때 팀을 이루는 게 좋겠어. 라고 제안하고 모두 동의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키라를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이 지역의 몬스터가 그들의 수준에 맞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아멜리아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그녀는 엘프들에게 공격받았고 절벽 끝에 몰렸을 때 여동생이 왜 아직 살아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 순간 아멜리아는 마법을 사용해 절벽을 무너뜨려 바다로 떨어졌고 파도에 휩쓸려 한 해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슬라임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이후 그녀는 아키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루는 혼란스러워한다. 슬라임이 사람을 먹는다고? 게다가 너는 소화되지도 않았다니 말도 안 돼. 그러자 아멜리아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래도 그 덕분에 아키라를 만났잖아. 그래서 슬라임에게는 오히려 고마워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멜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갈 집이 없어. 게다가 싸운 상대는 내 여동생이야. 라고 답한다. 아키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다. 따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는 말한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흔한 일이야. 나도 사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때 아키라의 몸에서 어두운 오라가 뿜어져 나오며 요루가 긴장한다. 아키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세계에서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 평범한 인간이었어. 그런데 이곳에서 한 남자가 나를 알아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를 없애버렸어. 그 사람, 사란 지휘관을 죽였지. 그래서 복수하기 전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아멜리아가 놀라며 아키라! 하고 그를 부르고 요루는 피의 기운을 억제해라 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미안해 라고 사과한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멜리아와 요루 역시 조용히 말한다. 우리도 사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하지만 아키라는 장갑을 벗으며 요루의 시선을 끈다. 요루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묻자 아키라는 분위기를 좀 망쳤잖아. 그래서 풀어보려고. 게다가 우리 동네 고양이들도 이렇게 놀아줬거든. 이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아멜리아가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다가오고 두 사람은 함께 요루를 쓰다듬기 시작한다. 요루는 얼굴을 붉히며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해.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다른 쪽도 같이 끝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알고 있어. 어차피 우리 영혼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도 멀리 떨어져도 대화는 가능하잖아. 라고 웃는다. 그 말을 들은 아멜리아는 조용히 말한다. 솔직히 좀 부럽네. 아키라는 장난스럽게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요루와 계약한 건 나야. 라고 말하자 아멜리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난 네가 아니라 요루가 부러운 거야. 라고 답한다. 뭐라고 했어? 아키라가 되묻지만 아멜리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모두 휴식을 마친 후 아키라는 이 마법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묻는다. 그러자 요루는 나도 몰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마족은 극히 드물거든. 이라고 대답한다.
아키라는 그럼 복수를 끝내면 그들을 찾아가서 나한테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야겠네? 라하며 웃는다. 아멜리아는 들었는데 여튼 하늘빛의 마법진은 사용자의 가장 강한 소원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대.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그중 한 사람의 소원을 따른다고 해. 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하지만 난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아키라와 함께라면. 그 말을 들은 아키라는 미소 지으며 그래. 그러면 네가 굶을 일은 없겠네. 라고 답한다. 그리고 셋이 함께 마법진 속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 아키라의 머릿속에 가족의 모습이 떠오른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낸다. 아직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때가 아니었으니까. 마법진의 빛이 사라지자 그들은 숲속으로 이동한다. 그곳을 본 아멜리아는 충격에 휩싸인다. 눈앞에는 엘프 영토에 성스러운 나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엘프가 아멜리아를 향해 공격을 가하고 아키라는 재빠르게 방역해 그녀를 구하며 공격자를 땅에 쓰러뜨린다. 아멜리아는 그 엘프를 알아보고 놀란다. 리암. 리암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빛을 조사하러 왔더니 고향을 버린 범죄자가 나타났군. 넌 이제 공주도 아니고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러니 지난번처럼 도망쳐라. 그러자 아키라는 조용히 손을 들어 리암을 기절시킨다. 우린 이미 포위당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걸어 나온다. 아멜리아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녀의 여동생 킬리카였다. 킬리카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돌아올 용기가 있다니 놀랍구나. 하지만 이번엔 네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역병의 딸. 또 한편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힘을 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